안녕하세요. 저희는 예성 패밀리입니다. 네, 지금 카니발 사가지고 지금 10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. 맞나요? 네, 1236km. 아, 네. 그래서 지금까지 타면서 느꼈던 단점들이 또 있잖아요. 장점만 있을 순 없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그 단점에 대해서 느꼈던 점이 있으시다면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. 하이리무진의 단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우선은 한 5가지 정도가 이제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로는 뒤에 저기 등이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아직 없어요. 키고 끄다 할 수가 없고요. 뒤에 있는 2열 시트에서 그 버튼으로만 가능해요. 조수석 뒤에 보면은 리모컨 같은 그 버튼 부가 있는데 거기서만 가능해요. 그게 일단 첫 번째 단점. 왜냐면은 앞에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. 뒤에 너무 껌껌할 때나 이렇게 좀 키고 싶을 때, 뭐 이렇게 뭐 도착했을 때나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, 앞에서 그게 그 버튼 부분이 없다 보니까 또 싸제로 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어쨌거나 일단 그게 첫 번째 단점이에요. 아, 여기 뒤에 지금 라이트 보이시죠? 여기 요거 이 라이트를 켜려면 손으로 그 뒤쪽으로 가서 뻗어가지고 이제 켜야 되거든요. 끄거나 이거를 할 수는 있어요. 손이 닿기는 하지만 앞에 조작 버튼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. 두 번째로는 일단은 요거 차고 높이가 샤크 안테나 포함해서 2.095m가 나오는데, 2.1m 지하 주차장도 솔직히 되게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거든요. 저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은 없어요. 왜냐면은 주위에 카니발 타시는 분도 계시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들어가서 위에 저기 탑이 그 조금 기스나신 분도 보셨고 찌그러진 분도 봤고 했기 때문에, 생각보다 이게 요즘 나오는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, 옛날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뭐 2.1m 또는 아예 안 써 있는 것도 있었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. 이게 네, 그래서 이게 또 뭐 괜히 들어갔다가 뭐 또 기스나면 또 마음도 아프고. 근데 그거는 있대요. 차고 높이가 안 적혀져 있는 데에 들어가면은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,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는 얘기는 하는데, 어쨌거나 그냥 그런 거를 그냥 좀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주차장 들어갈 때 높이 차고가 샤크 안테나 빼면은 2.04m, 2.04m, 맞아요. 2.040m고 샤크 안테나 포함하면 2.095가 딱 나오는데, 그러니까 5mm, 0.05mm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. 괜히 어정쩡하게 들어갔다가 샤크 안테나라도 이렇게 좀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단점인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아, 네, 제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가지고 기침이 나가지고, 자, 죄송합니다. 두 번째 단점은 높이를 말씀하신 거 맞죠? 높이가 2.1m라고 써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. 2.3m 이상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2.095이기 때문에 2.1m도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불안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다가 파손당하신 분도 계셨고, 그래서 최소한 2.2m는 돼야 되지 않나, 안전하게 들어간다 치면은. 2.2m 이상만 들어가기를 권장한다라는 거. 그다음 세 번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? 세 번째 단점은 요거는 결함인 걸 수도 있는데, 시동 걸 때 이제 오랜 장시간 이렇게 시동을 딱 걸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소리가 나요. 뭐 끽 소리 나면서 이게 시동이 걸려요. 이게 근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세로모터에서 나는 것 같지는 않고,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데, 요거는 한번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한번 사업소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너무 짧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. 혹시나 카니발 차주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혹시 저와 그런 비슷한 사례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이게 지금 제가
지금 안 쓰는 휴대폰을 가지고 계속 연결을 해놓고 팀앱용으로 좀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시동을 뭐 하루 정도 이제 안 걸어놓고 다음 날에 걸었을 때 소리가 나요. 시동 걸 때 끽 소리가 나요. 네, 근데 이게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. 시동을 걸 때 그 소리가 난다는 소리가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난다는 거죠? 끽 같은 소리, 뭔가 좀 뭔가 뭐 약간 좀 약간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소리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요거는 뭐 뽑기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 차만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휴대폰을 계속 연결을 해놓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계속 그거를 제가 해놨거든요. 그거를 뭐라 그러지? 그거를 연결을 좀 해놨어요. 이게 화면이 약간 공유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 모르겠어요. 시동 시에 소리가 조금 나는 게 있다라는 단점을 발견하셨고요.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저거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이렇게 자동 속도 조절해 주는 건데 그게 제가 첫 번째 영상을 보셨을 때는 저도 처음 쓰는 기능이어서 너무 신세계였는데 근데 다른 차들은 보니까 MDPS라고 해가지고 차선까지 잡아주더라고요. 근데 요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는 20년형인데도 이게 그 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압식으로 들어갔고 약간 그냥 그 차간 거리만 속도 조절만 해주고 차선은 못 해줘요. 근데 이게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되게 너무 신세계였다가 점점 욕심이 나나요? 네, 점점 익숙해지고 다른 차를 보니까 차선까지 잡아주니까 나는 차선까지는 못 잡아주는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그게 일단은 네 번째 단점인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겠죠. 처음에는 편하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차선을 잡아주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그런 단점이고요. 또 네. 이게 신기술인 줄 알았는데 이미 뭐 그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게 있었던 거였죠. 그러면 좀 넣어줬었으면 어땠을까? 기능에다가 차선까지 잡아줬으면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? 그러고 또 생각나는 단점이 다섯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? 또 생각나는 단점이 가솔린인데 일단 연비 부분이네요. 연비 부분이 네 그렇게 좋진 못해요. 그게 단점이. 그리고 옆에도 하이리무진이네요. 네. 그리고 이게 가솔린이잖아요. 이게 뭐냐면은 연비도 이제 안 좋은데 속도가 0km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약간 엔진에서 뭐가 다다다다다다 같은 소리가 나요. 근데 이게 힘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까지 나니까 좀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. 저 처음에는 요거 잘못된 건 줄 알아가지고 막 서핑도 막 해봤어요. 그랬더니 저 말고도 뭐 모든 차들이 모든 이제 가솔린 차들은 초반에 굼떴을 때 이제 그런 소리가 난다고 느꼈고 힘도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걸 좀 느끼고요. 그리고 연비도 좀 안 좋은 거 감수하셔야 돼요. 뭐 그럼 핸들이 무겁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? 핸들이 잘 모르겠어요. 뭐 어떤 분은 무겁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진짜 개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. 저는 그전 차가 더 무거웠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이 정도면은 뭐 전혀 조금 무거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못 느끼겠는 것 같아요. 또 그렇게 말하니까 또 무겁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러면 대략적으로 타면서 느꼈던 단점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을 해보셨는데 그래도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죠? 그럼요. 그거는 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. 장점이 더 많죠. 어쨌거나 사람도 많이 태울 수도 있고 적재 공간도 넓고 다 좋죠. 근데 좀 아쉬웠던 거를 지금 1236km 정도 타면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이 부분 좀 아쉽다라는 거. 네.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단점 하이리무진 카니발 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목이 너무 아프네요. 네. 머리
아, 네. 우선 단점을 다 말씀을 드렸고, 또 타다가 또 느낀 점이 있으면은 또 새롭게 구매하시고자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은 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니까 좀 너그럽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개인차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네, 하기 때문에. 그리고 제가 좀 혀가 좀 짧아가지고요. 어떤 분이 혀가 짧으시네요 라고 이제 해가지고 한번 이제 혀를 좀 내밀어 봤는데 확실히 짧더라고요, 생각보다. 네, 새로운 발견. 새로운 발견이었어요. 제가 혀가 짧다는 거.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 하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주관적인 거니까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이나 타시는 분들 또 비교해 보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상이 넣고 전에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지금 한 가지 더 단점이 생각났다고 합니다. 어떤 단점이 생각나셨나요? 유보라는 어플이 기아 어플이 있거든요. 유보. 네. 5년 동안 이제 신차를 샀을 때 5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인데 5년이 지나면은 9,900원을 내고 써야 돼. 근데 네, 한 달에 9,900원 내고 써야 되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미리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. 집에서도 그렇고 LTE만 되면은 미리 걸 수 있고 온도 조절까지 다 가능해요. 굉장히 그렇죠. 핸드폰으로 미리 뭐 예열을 미리 해놓는다거나 이제 그 예열을 해놓는다거나 뭐 다 가능하거든요. 네. 차량 상태도 볼 수도 있고.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96시간 그러니까 96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연결이 안 돼요.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기아에서 막아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만 4일이 지나면은 뭐가 안 된다고요? 만 4일이 지나면은 원격으로 할 수가 없어요. 주행을 그럼 며칠 동안 안 하고 주말에만 예를 들어 썼다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? 그렇죠. 이게 은근히 되게 편해요. 특히 애기 있는 집안들은 애기 있는 애기들이 있는 집은 미리 겨울 같은 날에 온도 같은 거 미리 맞춰놓고 이렇게 좀 해놓고 조금 따뜻하게 좀 데펴놓으면 편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말만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안 돼요.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. 한 96시간이 아니라 한 뭐 7일 정도로 뭐 배터리가 방전된다고 하면은 96시간 조금만 더 해서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걸 오랜만에 이제 작동을 해보니까 안 된 경우를 느끼셨어요? 경험하신 거예요? 네, 맞아요. 제가 만 3일인가 만 4일인가라고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이상 지나면 안 돼요. 그게 불편합니다. 이게 어디 갔다 왔을 때도 미리 추운 날 바깥에 차 세워놨을 때도 미리 좀 뭐 데펴놓는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켜놓는다거나 아마 그게 가능하거든요.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어플에 그 주행 정지 시간을 좀 길게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. 그쵸? 네, 맞습니다.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올게요. 안녕.